친만 국민대통합 총재를 맡고 있는 이문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지역 간 불균형 발전,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 복지, 인사 등의 불평등으로 해서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실정과 무능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 선언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달성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이 모든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린이와 청년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기업, 지방이 죽어가고 있고 민주주의와 복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치판이 이렇게 난장판이다 보니까 주인인 국민 입장에서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구하는 이른바 구국의 정치가 절실한 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일자리 창출, 부정부패 척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 같은데 정치권은 이전 투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국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국민행복당을 확대 개편해서 친반국민 대통합을 창당했습니다. 친반국민 대통합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추대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고 이편, 저편, 내편 정치판 분열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같이 유리한 지역에서 본인들 선교판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정치판을 새롭게 짜야만 합니다. 이번 총선거에서는 여당도 심판해야지만은 야당도 심판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미래통합 대통령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적임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확신입니다.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새 시대, 새 나라를 열어야만 합니다. 정치는 반전입니다. 그 주인공은 유권자입니다. 꼭 국민들에게 중민정치를 앞으로 저희들이 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0일 친반국민 대통합 총재 김천식, 유근찬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행복당 두 번째 총재 김천식이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10대 공약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부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4급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5급 공무원 이상, 그리고 이에 준하는 준공무원은 직무상 범법 행위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를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완벽한 신분 보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 제도로 인해서 국고 환수액의 30%를 고발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민간 내부 고발자는 훈포장도 수여하고 공직자는 진급 기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법원장을 민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법개혁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권 분립에 입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은 좀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고자 하고, 세종시에 현재 공동화되어가는 부분도 맞고, 또한 대한민국 전체에 현재 학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서서히 감소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네 번째, 청년과 중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봅니다. 다섯 번째, 중산 서민층의 주거 생활 안정 부분입니다. 현재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 신청 청구권 제도,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 임대료 제도 등 빈곤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주택 바우처 제도 등을 추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안 반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논의가 되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여섯 번째, 서민 경제의 버팀목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는 이 매출 계약서를 담보로 한다는 등 해서 제3금융을 활성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상당한 어떤 효과가 나올 걸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저출산 대책으로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으로 1억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먼저 세 번째 아이가 100일이 되면 양육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선지급하고, 초등학교 입학 시 다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중학교 입학 시 2천만 원으로 전체 1억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여덟 번째,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국가 유공자분들한테 최소한의 예우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50만 원 이상 정도는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홉 번째, 활기찬 농어촌 만들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곡물 자급률의 하락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 그 다음에 고령의 농업 여성 농업인들의 지원 강화 등 이 후계 농업인의 농업 자금을 현장 지원 강화를 해주고, 또한 농림수산 신용보증 특례 한도도 확대하고 하는 등 많은 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북핵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군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 불안을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전쟁은 막으면서 끝없는 경제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제한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역량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에 호응하면 북한 경제 회복과 재건을 위해 인도적인 대북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전체적인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장관직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대 종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교장관직을 신설하여 종교인들을 집대화 시켜서 더 이상 종교인 간의 분열이나 그런 것을 다 내재시키고 올바른 대한민국관을 갖고 조국관을 갖고 조국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 종교인들의 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종교 장관직은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좀 넣었지 않아?